네. 일지연 토론자는 1번 토론자입니다. 네, 이의진 2번 토론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화양연합팀 긍정팀 맞습니까? 네, 1번 토론자 이웅 토론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윤주 2번 토론자입니다. 네, 지금 토론자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자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1번 토론자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명 및 본인 소개,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팀 1번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양연화팀의 1번 토론자 이용 토론자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제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나 아렌트 정치 철학을 공부하면서 히아투스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히아투스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리고 이미 멸종된 것 사이에서의 그 사이의 갈등, 그 틈을 얘기합니다. 저는 신질서와 구질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10대로서 기성과 신세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등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소상을 밝힐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고 제가 그 공적인 자리에서 제 생각을 언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화양연화입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 많은 여성분 친구들이 방탄소년단의 앨범 제키들을 화양연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티브를 떠났는데요. 사실 목민심서에서 보면서 화양연화를 떠올렸습니다. 참 행복한 순간이구나. 그렇지만 마냥 행복할 수만 없구나. 그래서 화양연화 앞에 생략된 말은 모순된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소개가 되게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소상을 밝히고자 이 토론에 참가했고 그것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양연화팀 두 번째 토론자 전윤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이제 경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산적인 토론, 의미 있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제가 배워갈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팀 1번 토론자 부탁드립니다. 네, 새별동산팀의 부정측 1번 토론자 이지현입니다. 네. 마이크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별동산팀의 부정측 1번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처음 왔을 때도 쟁쟁한 경쟁자분 혹은 저의 생각을 같이 논의하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되게 떨렸고 또한 설렜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설렘을 유지하면서라도 우리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별동산팀의 두 번째 토론자 이의진입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 마지막 토론에서도 좀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해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해서 더욱더 많은 지식을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열띤 그 1차전과 2차전 그리고 거쳐서 결승전까지 올라온 아주 능력 있는 팀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논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입니다. 목민심서와 헌법 46조를 입론에 반영하라는 부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상 도서인 목민심서에서 지은이 정약용은 지방 관리들에 의한 폐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관리의 부임부터 해임까지 전 기간을 통해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상의 문제들을 각 조항으로 정하고 정약용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놓은 책입니다. 지도자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여 오직 백성들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은 청렴의 의무, 제2항은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제3항은 직권 남용 금지의 의무로 목민심서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할 논제는 올바른 지도자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특권과 의무를 부여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논제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그 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방식은 공지된 대로 2인이 한 팀이 되어서 각 팀당 3분 입론, 10분 자유토론, 2분의 수기시간, 2분 최종 발언으로 이어지는 2대2 찬반 토론 방식의 결의열 자유토론입니다. 다음은 토론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입론은 각 팀 1번 토론자가 하며 발언 시간은 각 팀 3분씩으로 발언 때에 나와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자유토론은 총 20분으로 각 팀당 10분의 발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각 토론자의 발언 시간은 1회 발언당 2분 이내이며 앞서 발언한 입론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반론을 하시면 됩니다. 각 팀의 토론자들은 발언 시간을 최대한 균등하게 사용해야 하며 같은 팀 토론자 간에 발언 시간이 1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감점이 됩니다. 수기 시간은 자유토론 직후에 2분이 주어지며 최종 발언을 위해 팀 토론자 간의 협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최종 발언은 각 팀 2번 토론자가 2분씩 발언하며 자유토론에서 못한 답변이나 상대팀 주장의 잘못을 최종적으로 지적하며 자기 팀의 주장을 요약 정리하면서 강조하시면 됩니다. 발언을 시작하실 때에는 어떤 팀 몇 번 토론자 누구누구입니다로 발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발언이 끝났을 때에는 이상입니다로 발언이 끝났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같은 팀 토론자 간의 이야기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토론 중이라도 필담은 허용되며 수기 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누어도 됩니다. 다른 팀의 토론자가 발언을 할 때 악의적으로 말을 끊고 끼어들거나 질문을 한 후 고의적으로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태도는 삼가기 바랍니다. 토론의 규칙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토론자 입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모 종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찬성팀 토론자 입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타임키퍼는 발언자의 유효 발언 시간을 발언할 때마다 기록하여 토론이 끝난 다음 심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팀 1번 토론자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양연합팀의 1번 토론자 이용입니다. 우선 저희는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라는 논제에 대해서 긍정하는 바를 표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은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헌법 41조에 인도한 민중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크게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죠. 이에 대한 배경 발문을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의 공방이 굉장히 가열되었고, 그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에 대한 회의적 반응 때문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는 국회의원 특권 축소에 대해서 다음 3가지 쟁점을 상정합니다. 첫째로,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가 국회의원의 청렴도에 영향을 끼치는가? 둘째로,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가 국회의원의 자주성을 훼손하는가? 셋째로,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 첫 번째,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는 국회의원의 청렴도를 증진시킵니다. 목민심서 부임 6조에 보면은 청렴의 근본은 검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상태, 과연 검소함과 거리가 검소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멉니다. 이상 일단 특혜와 특권 등 비용 산출이 어려운 특혜와 특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계산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7억 1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이는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재물의 병통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뿌리를 사욕의 근원을 없애는 국회의원 특권 축소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는 국회의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는 국회의원의 유구한 두 형사적 특권을 보완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특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발의이지, 이것이 축소된다고 해서 입법부의 입지가 약해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상호 보완적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째, 과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국회의원 특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특별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16대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가결된 적이 없습니다. 가결된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시하기로는 면책특권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한해서는 제한한다는 대법원의 판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의 배경과 개념 정의, 그리고 다음 3가지 쟁점에 대한 저희의 논점을 밝히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긍정을 표합니다. 이상 저의 입론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 토론자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팀 입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1번 토론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릴 샛별동산팀 부적층 1번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절대적 원칙을 세웠지만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예외로 두어 특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방해합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를 보자면, 불체포 특권은 의회가 정부로서 받는 부당한 탄압에 대항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입법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헌법 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상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범 변호사와 같은 경우는 행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대항함으로써 그 불체포 특권이 제정되었으며, 처음 헌법이 제정될 때인 1948년 7월 17일부터 제정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은 제도적 장치로 규제해서 이를 어기는 사람만을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남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로 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몇몇을 가지고 전반적인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특권을 축소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 일어탁수와 같다고 보는데요. 이때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물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은 꼭 필요합니다. 삼권 분립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이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서는 매우 절실한 제도인데요. 이것을 제도화한 것을 바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는 행정부의 권한 아래 있는 검경이 재판전하는 일시적 구금으로서 이것이 허용되게 된다면 행정부는 어떠한 재판 없이 구금을 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감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이 약해지고 삼권분립 체제가 깨지는 것이며 민주사회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팀의 입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양 팀이 토론석에 앉아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팀별 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발언 횟수, 발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각 토론자들의 1회당 발언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팀별 토론자 간의 발언 시간은 균등해야 합니다. 토론자 간 발언 시간이 1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팀에서 토론자가 다르다면 계속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체크하시는 타임키퍼는 집중해서 토론자들의 발언 시간을 체크해 주시고 이를 심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 토론자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샛별동산의 이희진 토론자가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샛별동산의 토론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샛별동산의 두 번째 토론자 이의진입니다. 일단 입론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문제는 세 번째 쟁점인데 세 번째 쟁점에서 146조에 따르면 현재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관련하여 어떤 법이 제정돼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국회 내부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허위 발언을 했을 시에 신고를 하는 제도이므로 이것을 외부인을 투입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를 특권을 바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화양연합팀 두 번째 토론자 전윤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부정 측 첫 번째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제도적 장치로서 본다면 예를 들어 면책특권의 그런 허위사실 유포죄와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선거 때 그런 혐의 같은 것들을 국민에게 많이 알려줌으로써 국회의원들도 이미지 관리에 대해서 더욱 이미지와 자신의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이를 알아서 선거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의 제도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영연합팀 1번 토론자 이욱입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제도적 규제가 존재하는지 어떤 제도적 규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꾸 법률적인 제안만 얘기해 주시네요. 어떠한 제도와 어떠한 기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정 측 1번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접근한 관점으로 보자면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이 아니라 제도적 규제를 보완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효과를 보자는 것이지 국회의원과 입법의 기능을 보장하고 전체적인 국정의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특권의 저는 좋은 취지를 유지해가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는 영향력 축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보자면 전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특권들인데 이런 것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받겠습니다. 화영연합팀 1번 토론자 이용 토론자입니다. 우선 면책특권의 정의에 대해서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축소가 된다면, 폐지가 아닌 축소가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폐지가, 어떤 의미에서 축소가 되느냐. 허위사실 유포와 국정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조건에 있어서 축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국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힘과 어떠한 관련이 있죠? 오히려 입법부를 더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새별동산 두 번째 토론자 이의진입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와 어떤 모욕적인 발언에 관해서는 그 축소를 해도 영향력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그 잘못 축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회의 영향력까지 축소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미 국회법 146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의회나 위원회 상에서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활용되지 않고 처벌을 요구했을 시에도 활용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이는 윤리특별심사위원회를 국회 내부 소속이 아닌 약간의 외부인들도 같이 섞어서 같이 규제를 하게 도와준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 답변과 함께 저희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발언 전에 그다음 다른 사람들을 구성을 하면은 이러한 특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없었을까요? 현재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현재 있는 윤리특별심사위원회는 국회 내부에서 운영됨으로써 약간의 눈 감아주기식의 방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도는 것도 국회의원들 속에서 그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그들 안에서의 처벌 규제가 제대로 국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해서 이것을 외부인을 통해서 같이 규제를 만들게 된다면 한 통속이 아닌 균형과 견제를 잘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국회의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발언을 덧붙이자면은 외부인의 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3권력 혹은 입법부가 오히려 재물로 매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위원회가 한번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특권 축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의 좋은 취지를 해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규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발언은 자꾸 이렇게 뭔가 계속 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연간 37억 원이 듭니다.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시간당 550만 원을 받아요.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된 돈입니다. 이렇게 이미 91년도에 제정되기로 그 효과가 없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전히 계속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은 너무 아니라는 태도 아닙니까?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편을 하자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면 국회의원들이 특권과 같은 경우에는 특권을 축소하게 된다면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지 업무상으로서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화양연합팀 두 번째 토론자 전윤주입니다. 저희가 주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 특권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특권이 불필요하게 악용되고 또 쓸데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론서에서 300명의 특권을 모두 축소하는 것은 잘 활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성급한 위반하에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 말하는 것과 맥락이 동일시되는데
저희의 특권 축소란 특권이 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없애자는 것이 모든 특권을 폐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특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권을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샛별동산 2번 토론자 이혜진입니다. 아까 전에 불필요한 특권을 축소를 시키자는 말이고 이것이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하자는 의미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이러한 큰 국회가 꼭 필요한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에 관해서는 이것을 축소하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저희 혹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는 저희 화양연화팀 1번 토론자 이욱입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을 다시 살림과 동시에 불필요한 특권에 대해서 경제적 특혜, 특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특권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샛별동산팀 두 번째 토론자 이혜진입니다. 그 경제적 특혜라는 것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헌법 제44조, 45조에 명시된 형사적 특권에 제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KBS에서 국민의 상임기구 중에서 어떤 기구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회라고 답하였고 이 국회의 신뢰도에 어디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하여 특권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의 활동비는 모두 국회의 세금으로 이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에 의해서 활동되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문제가 특권이라고 말하면 이 불필요한 특권들을 축소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샛별동산 두 번째 토론자 이혜진입니다. 아까 경제적 특혜에 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경제적 특혜 관련한 법을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남들보다 확실히 업무량이 많고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특혜 중에서 경제적 특혜가 하나 있을 뿐이고 경제적 특혜를 어떻게 본다면 그 기업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주어주는 한 특혜 시스템이 아니면 복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가족을 잘 챙기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가족에 관한 경제적 특혜를 주는 등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게 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화영연화팀 두 번째 토론자 전윤주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3번 정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특권 폐지가 아닌 특권 축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의 경제적 특권으로는 차량 보조비가 1,709만 원이 지원되고 통화 보조비가 1,0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용돼야 하는 비용보다 너무 많은 것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권 폐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부정책 첫 번째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물론 그 가격이 많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업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최대한의 뒷받침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책임감을 줄여두는 대신 책임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부가적인 혜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에서 상호보완적 발의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상호보완적인지 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모든 발언에 앞서서 지금 토론이 진행하는 과정이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을 하시고 바로 질문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질문할 시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받도록 하고요. 저희도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효율적인 국회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효율적인 국회 업무에 예시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부정책 1번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재정적 시스템이 모두 보완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은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받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양연합팀 1번 토론자 이용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익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남에게 줘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는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성한종 리스트도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폐단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폐단의 근원이 되는 경제적 특권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별동산팀의 두 번째 토론자 이희진입니다. 네,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시가 나와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의 취지가 국회가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으로 시찰에 나갈 때 또는 국가 기밀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를 그렇다고 축소시키거나 아예 없애신다면 이러한 국회 주요 활동의 취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축소시킨다는 범위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차라리 도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화영연합팀 1번 토론자 이용입니다. 애매모호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면 되고요. 저희는 그 기준은 저희보다는 국회 쪽에 계신 분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에 동의하시나요? 부정책 1번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아닙니다. 제도적 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불필요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게 마련이 되면 어떠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별동산팀의 두 번째 토론자 이유진입니다. 불필요한 제도가 불필요한 특권이었다면 애초에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적 규제로서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축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규제를 한다면 부작용적인 측면만을 규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화양연합팀 두 번째 토론자 전윤주입니다.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윤리특별위원회, 다음에 윤리자문심사기구, 다음에 국회법상 내부징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규제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토론 논제와도 같은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의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부정책 1번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모든 이 대안들이 국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 쪽에서 규제를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받겠습니다. 화양연합팀 1번 토론자 이용입니다. 그것은 국회 내부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제도는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이죠. 목민심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에게 누구나 사욕이 있습니다. 그 사욕을 자극시킬 만한 단서를 제공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공인은 그러한 단서 제공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방 차원에서의 특권 축소는 동의하십니까? 부정책 1번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남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지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특권 취지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화양연합팀 두 번째 토론자 전윤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31.2%에서 3.5%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민주당 의회 특사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연봉을 예로 들어 가장 많은 국민들이 연봉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특권도 축소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것마저도 제도적 규제를 두어야 되는 건가요? 연봉 같은 경제적 특권도? 이상입니다. 샛별 동산팀의 두 번째 토론자 이유진입니다. 연봉에 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량에 관련한 내용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에 관한 것은 결코 특권 때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특권 자체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보다는 이를 국회의원들의 청렴의 자세를 만들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 자꾸 돌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해보자면 아까 상호 보완 발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묻고 싶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양연합팀 1번 토론자 이용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토론이 너무 돌고 있다는 데 동감하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적한 부분, 결국 제도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법률 규제보다 훨씬 더 주관적이고 훨씬 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저희는 지적을 한번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상호보완적 발의란 형사적 특권을 축소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힘을 축소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축소가 이루어져야 더 활발한 국정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축소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적 의의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며 입법부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발의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샛별동산팀 두 번째 토론자 이유진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특권이 축소가 되더라도 큰 틀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하셨는데 불필요한 특권이라도 그 국회의원 자체의 힘이 감소가 된다면 이것은 어찌 되었든 국회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체제 유지에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해결책은 저희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제시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의진 의원께서 하신 발언 중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은 특권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한 예시에 이것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KBS에서 국민조사를 했는데 신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특권이라고 말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입증해드리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량과 특권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서 연봉을 받는 대수가 5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해 업무량이 훨씬 많은 스웨덴, 독일 이런 정치적 선진 국가들은 GDP의 2~3배의 세비를 받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15초 말씀하세요. 네, 남은 15초 동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선진국의 예는 우리나라의 정수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 접근은 결론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샛별동산팀에서 10분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1분 54초간의 시간을 화양연합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연합팀 1번 토론자 이용 토론자입니다. 앞에서 흥분하셨다고 느껴졌다면 제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더하자면은 과연 국회의원의 경제적 특권이 국회의원의 업무량과 과연 비례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낭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특권에 대해서는 축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셨던 업무량 그리고 효율성에 관련해서도 국회의원들은 다소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받고 지급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익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규제가 분명히 있고 이것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것은 결국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 마지막 독백을 저기 말한 마지막 발언을 시작에 맞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양연화팀 두 번째 토론자 전현주입니다. 입문을 발표하실 때 특권을 축소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을 깨는 얘기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특권의 축소는 국회의원의 투명도, 청렴도 이런 것을 보장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주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권의 축소와 상권 분립의 수호성이 직결된 것처럼 말하시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 특권에 대해 얘기하실 때 제도적 장치에 대한 규제를 몇 번이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도적 장치의 규제가 있음에도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고 이 특권에 대해 축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양연화팀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양 팀의 열띤 자유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열기를 식히고 각 팀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수기시간 2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의 논제와 부제, 즉 목민심서와 우리나라 헌법 제46조에 담긴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논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최종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토론 순서를 정리하면서 반대팀 토론자부터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팀 2번 토론자 이유진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기에 앞서 상대방 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셨기에 저희는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 특권의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모두 인정하시잖아요. 특권의 취지는 좋은데 특권 축소보다는 이 부작용만 많으면 특권 취지도 갖고 더 이상적인 정치 체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권 축소에 반대를 합니다.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도 뛰어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곧 중요성과 필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겠지요. 삼권 분립을 위해서 세 개의 기관, 헌법, 사법, 행정, 그리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견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더 공정한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삼권 분립의 틀을 제대로 잡아줄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는 데 반대를 합니다. 목민심서와 헌법 46조에서는 지도자가 청렴과 절감의 생활신조를 가지고 이를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절대 강압적이고 극단적인 법과 형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문제가 있다면 극단적으로 이 특권을 축소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권이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자가 되겠습니다. 찬성 측 2번 토론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반대팀 토론자의 발언대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화양연화팀 두 번째 토론자 전윤주입니다. 저희 화양연화팀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에 찬성을 하며 첫째, 국회의원 특권 축소는 청렴도에 기여한다. 둘째,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는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셋째, 국회의원 특권 남용은 제도적 장치로 막기에 한계가 있다. 이 세 가지 논점에 기초하며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장한 이유는 이 힘을 지위로서 악용하는 것이 아닌
민의의 대표로서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권이 사용하게 되면서 방탄국회, 솜방망이 처벌이란 이러한 키워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특권 추조는 목민심서의 청렴, 검소함 이런 정신에 부합하며 국회가 애민 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또 상대방 팀에 대한 반론을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 그 제도, 규제 또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그만큼의 불안성이 어쩔 수 없이 내재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해서 과연 필요 이상으로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 이러한 비공개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도 축소가 아닌 위원회를 굳이 개설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 제도를 계속 늘리게 되면 시간, 비용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의원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상 화양연합팀의 긍정적 특별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최종 발언을 마치시겠습니까? 네, 시간을 다 사용하신 거죠? 네. 네. 긴 시간에 걸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입론 각 1회 자유토론 20분, 최종 발언 각 2회에 걸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각 팀에서 준비한 토론 내용은 토론자 여러분들의 내적인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모든 것들, 그 기쁜 희열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두 이 순간을 앞으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동안 지금 겪었던 이 경험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결과를 종합하시고 또 마치실 때까지 지금까지 하루 종일 열띠게 달려오신 토론자 여러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찬성 측 토론자부터 순서가 이어졌으니까 소감은 반대 측 토론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토론자, 오늘 토론에 임하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샛별동산팀 부정측 토론 1번 토론자 이지연입니다. 일단 화양연합팀의 토론 실력에 매우 놀라면서도 한층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를 제의해 주신 점, 또 열띤 토론을 같이 벌여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의 내적 성장은 물론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물론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앞으로의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층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국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 샛별동산팀의 두 번째 토론자 이예진입니다. 제가 설마 여기까지 올라올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좋은 토론자분들과 함께 토론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어렵고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 본 것 같아서 저에겐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감 말씀 감사합니다. 찬성팀 토론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팀 화양연합팀의 첫 번째 연사자 이용 토론자입니다. 일단은 이 모든 공간, 시간 그리고 여기서 토론을 해주신 두 토론자께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고요. 제가 중간에 목소리 톤과 목소리의 발언 때문에 혹시나 공격적으로 들리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점은 제도냐, 법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공방이 왔다 갔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저희의 부족함을 탓합니다. 더해서 사실 이 모든 토론이 결의를 살리기라는 맹목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어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제가 늘 독서 토론 때부터 쭉 이어온 격언 하나를 사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사는 것은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그런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전윤주입니다. 오늘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 저의 화양연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토론자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성장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이 더 기대가 된다는 마음 가지시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을 쭉 지켜보신 심사위원장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